항산성. 제일 먼저 나온 게 항산성 유지할 때 내분비된 외분비세. 맞지? 내분비세. 외분비. 내분비하고 외분비 차이점. 외분비는 그치? 우리가 봤을 때 입이 있었고 방문이 있었다 치면 입과 방문으로 연결되는 소화관이지. 맞지? 이 소화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다 바뀌다? 바뀌다. 외부.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우리 몸에 여기에 세포로 된 조직, 기관 얘들이 안 좋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입과 방문으로 열려있는 여기 소화관 내부, 소화관 내부 얘는 바깥쪽에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음식물이 있는 여기는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외분비와 내분비, 우리의 세포 쪽으로 바로 주는 게 내분비, 소화의 분비는 외분비. 됐습니까? 그러면 내분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특정 분비관이 있었다. 분비관이란 말을 만났는데 오케이. 바로 어디로? 혈관 쪽. 혈관 쪽. 혈액으로 분비를 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관으로 분비된 물질의 이름이 호르몬이 되는 거지. 호르몬. 됐습니까? 근데 호르몬은 우리 혈액이 꽤 많은 양이란 말이야. 한 4점 몇 리터 이렇게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 많은 양이 호르몬은 정말 많이 필요할까? 그렇진 않다는 거지. 왜 우리가 있어요? 그 많은 혈액 속에 있지만 어디에나 표적 기관에서만 잡혀. 그래서 정말 적은 양, 소량도 아니고 미량이 필요하고 그 대신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과다하더라도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과다 결핍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분비세포가 있는 거고 혈관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할 거다.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하면 특이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특이성이 없다. 사람 거, 돼지 거 구분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외분비는 일반적으로 침, 소화액, 눈물, 땀, 이런 거 등등등. 쉽게 얘기해서 이자액 분비. 이자관이 따를 보면 그러면 선생님 왜 특별히 꼭 어디서 이자를 이야기하느냐? 이자는 내분비 세민 동시에 외분비 세민이다. 이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 생겼지. 맞지? 그래 생겼었고 쪼글쪼글쪼글한 거. 얘들을 이름을 이자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과학자에 좀 따서 랑게르한스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이자섬에 누가 있다?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자섬 말고 바깥쪽에 얘들은 왜 분비 세미거든. 우리는 이자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있었지. 그래서 이자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거 소화액 분비하는 거 외분비세미하고 그래서 내분비세 거기가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다. 혹시 호르몬 이름 기억나? 배 보면 인슐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세미 동시에 내분비선. 그러면 얘들은 뭐 따라서? 혈관 따라서. 이 외분비세 소화액은 분비관 따라서 이자관 따라서 분비됩니다. 됐나?
Z자과에 따라서 어디 쪽으로 소당 쪽으로 분비가 된 거예요. 내분비, 분비를 했고. 자,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체내나 체외가 환경 변화해. 하지만 우리 몸에는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온, 예를 들어서 효소나 호르몬이 정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상투와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많은데 썩은데 버릴 거 하고 다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상투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뇌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혈당량이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유지가 되는데 누가 신속하게 작용을 하는 신경과 천천히 지속적으로 넓은데 작용하는 호르몬 두 가지 공동작용으로 얘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내부의 외부의 변화가 되어도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항상성. 맞나?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의 특징을 구분하면 신경 상당히 신속하고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될 건데 일시적으로 뉴런이 닿는 그 좁은 지역에서만 작용이 가능하다. 그 특징이 방향성이다. 방향성. 축삭 돌기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 쪽으로 방향성이 있다. 이 특징. 그러면 신경에 비해서 호르몬은 신경하고 비교를 하자면 아주 느리다. 하지만 호르몬은 혈액 전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체 전반의 조절을 가진다. 그래서 특정 분비관이었고 혈액 따라서 간다.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내분비샘이 있었고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과 그 호르몬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분비샘 중에서 일단 우리가 몸에서 봤을 때 어디 있었지? 뇌하수체 하나 제일 위에. 그러니까 치상하부가 있긴 한데 그건 얘기 잘 안 해. 뇌하수체, 뇌하수체, 저절. 뇌하수체 저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생장호르몬, 생장호르몬. 그리고 자극호르몬, 갑상선 자극호르몬. 또 부신, 겉질 자극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호르몬. 요 정도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름이 항이호르몬. 생장호르몬은 어차피 하는 김에 GH, 그로스 관련해서 갑상선 자극호르몬 이름이 PSH, 부신 겉질 자극호르몬 ACTH, ACTH.
중에 뭐할때 자궁 때 태어날 때 그래서 요거만 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있으면 더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다시 더욱더 촉진. 자, 몇 주 지나서 여기 나비 넥타이 이름은 갑상샘. 혹시 학교에서 부갑상샘 했나? 안 했지? 갑상샘. 사실 갑상샘도 있고 여기 이름만 들어보면 부갑상샘 하는 게 있긴 해. 근데 갑상샘은 하고 얘가 이름이 티록신.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 촉진. 근데 요거 기억해라. 티록신의 성분이 어떤 원소를 포함한다? 그치, 아요딘을 포함합니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아요딘. 그럼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 다른 말로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호흡 촉진. 즉, 밥 먹는 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촉진되도록 합니다. 맞지? 그럼 갑상선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더라?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누구? 인슐린, 글루카곤. 근데 인슐린이 기능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포도당 제우스. 그치.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 속에 있는 세포로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한다. 어쨌든 혈관 안에 포도당이 있도록. 글루카곤은 인슐린하고 기름작용, 그렇지, 기량작용한다. 기량작용한다. 기량작용은 뜻이 뭐지? 하나가 반조씩 하나 증가시키는. 그렇지. 하나의 기관에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 기능을 하는 두 개잖아. 그렇지. 하나가 촉진되면 하나가 없지. 그럼 글루카곤은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다. 간의 표적기관. 그럼 잠깐만. 표적기관, 이거는 간. 얘도 간. 그럼 티록신은 이거 역시 간이라거나 미토콘드리아 많이 있는 세포들. 예. 이제 세포들일 거고, 어차피 옥시토신은 자궁이 그러니까 자궁이 표적일 거고. 예. 항이 호르몬은 콩팥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콩팥 밑에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두 개 되는데 얘가 표적기관입니다. 표적기관. 그 다음에 이자 밑에 내려가면 부신. 사실 밑에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자가 있으면 요 옆에 콩팥이 이렇게 있잖아. 콩팥 위에 있는 여기 이름이 부신. 근데 부신 겉질과 부신 속질로 나눠지나? 예. 오케이. 부신 겉질, 부신, 속질. 부신 겉질이 코르티코이드. 원래 뭐 단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있었는데 일단 단질 코르티코이드. 단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많은데 혈당을 생각. 근데 요거 혈당 증가시키는 거는 예절 혈당 증가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단식했을 경우에 부신 속질 이름이 에피네프린. 얘가 혈당을 증가. 근데 또 다른 거 혈압을 상승. 심장박도 속질. 그러면 혹시 부신 속질에서 보면 에피네프린은 인슐린하고 기량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체 그거 중요하고 그러면 일단 글루카곤도 혈당을 증가시켜주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증가시켜주고 에피네프린도 증가시켜주고 혈당을 낮추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올리는 그렇지? 오케이. 올리는 건 세 가지. 그 밑에 거 생식체험 안 해도 되겠지? 예. 예스.
조이즈. 조이즈. 실혹실. 바다 이러면 방송노출. 이름. 갑상샘. 저하증이가 기능 항진증. 항진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암흑돌출. 자, 춥다 덥다. 춥다. 그거요. 그 사람 항진증이 갑자기 덥다. 하긴 조이즈. 그거. 덥다. 일단 알겠지? 네. 암흑돌출. 혹시 그런 얘기나 다대도병. 이제 네. 민혁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다. 그 항진증 말고 기능 저하증. 예. 기능 저하. 그럼 이렇게 되면 춥다. 추워. 추위를 뭐냐면은 반대 체중. 아니 진짜 감소. 저는 그 얘는 뭐야? 체중이 감소. 그러니까 밥 먹으면 얼른 다 써버릴 거야. 그래서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하증, 체중은 증가하고 추위는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뚱뚱한데 맨날 피곤하던데 잘 먹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갑상선 기능이 이상. 기능 저하증. 됐나? 그 다음에 제1형 당뇨는 생산. 그치 생성이 안 되는 거. 혹시나 하는 김에 제1형 당뇨. 이자의 베타세포가 유전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인슐린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주사로. 주사밖에 없어. 이제 먹어서 안 된다. 제 2형 당뇨는 작용. 그치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이다.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이다. 그런데 흡입기관하고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당뇨가 나타난다. 책으로 그냥 해줄 걸까? 뭘 하든 죽었지. 됐나? 문제를 풀면 나을까? 자, 그 다음 4번. 일단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호르몬 조절 기자에 있었지. 예. 두 가지 뭐? 일반적으로 피드백 그리고 기량사요. 기량작용 됐어. 일단 호르몬 조절, 호르몬 분비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음성 피드 네. 쉽게 되먹이면 되나? 예. 되먹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 예.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 한마디로 호르몬이 있대. 예. 만들 필요가 어. 없겠다. 맞지? 근데 이거 음성 피드백. 모든 호르몬이 다 된다. 그거 기억을 한다. 모든 호르몬 예외 딱 하나 두고. 옥시토신. 그렇지. 옥시토신 빼고 다른 애들 음성 피드백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래야지 과다 결핍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기자가 있을 때. TSC.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 OPQR, ST 있었지. 어디서? 간뇌 간내. 시상하부에서. 내가 뜻을 오케이. 간뇌 시상하부에서. 그리고 뇌하체 전달에서 갑상선에서 그리고 세포에서. 됐나?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누가 나와? TRH가 분비가 되고 조금 옆을 물려야 되겠지 쓰다 보니까. 그러면 뇌하체 전달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됐습니까? 예. 됐어. QRST.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내에 야수제 전압에 갑상선이 이상 분이 생겼어. 이상 분이. OPQ, RST, TRH, TSH, 욕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상이 생긴 ABC 세 사람 있는 거야. 근데 이상이 생겨서 전부 다 티옥신이 과다 분비가 돼. 과다. 예.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고? 간내 시상하고에 이상이 생기면 얘가 많다 그러잖아. 예. 많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얘한테 치료하자. 예. 그럼 TRH 분비가 돼야 돼? 안 돼야 적게 돼? 돼야죠. 적게 돼야 되지. 예. 근데 간내 시상하고 이상이 생기면 얘가 많이. 그럼 이거 많으니까 당연히 이거대로. 예. 됐습니까? 예. S. 그러면 뇌하수체 전압이 이상이 생기면 예. TRH 분명히 분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겠지. 예. 근데 뇌하수체 전압 이상이니까 많이 분비해라 해서 많이. 됐나? S. 어디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이상이 생기면 분명히 분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분비가 된다. 됐습니까? 예. S. 그래서 이거 혹시 나오게 되면 얼른 표를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이고, 내자 이 상황은 바뀌었을 때 티옥신이 적게 분비된다, 많이 분비된다. 예. 바꿀 때가 있다. 됐지? 그래서 이거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째. 음성 피드백 말고는 무슨 작용? 기량 작용. 기량은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기량은 예시가 이거 봤을 때 인슐린하고 근육하고 그리고 신경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도 그것도 될 거고 딱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근육에서 뒤두박근하고 한두박근하고 얘들도 우리가 기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됐나? 됐어요? 자, 그러면 5번에 여기 이제 우리 저거 얘기해야 되나? 네. 뭐? 와. 체온유지 얘기할까? 네. 체온유지부터 먼저 하자. 체온유지. 교감만. 체온유지. 그렇지. 5번. 체온유지. 하고는 일단 우리가 저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저온자고. 교감신경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춥다라는 자극으로 느껴지면은 일단 열 발생, 발생은 일부 발산은 줄이고. 열 발산 그래요. 날아가는 거 못 줄여야 돼. 예. 열 발생, 열 생성, 열 발산, 방출 얘는 줄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 생성 느리지? 혈당을 높여요. 높여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티옥신도 분비해야죠. 준비해줘야 될 거고 맞지? 근데 열 발산은 어디서? 땀. 땀. 그럼 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추운데. 아니 딴 나는 안 되죠. 땀 나면 안 돼. 그럼 땀 나게 하는 게? 땀 안 나게 하면 혹시 이거 기억나? 피부, 아래, 모세, 혈관. 근데 우리 피부 아래, 모세, 혈관. 혈관에 대해서는 교감신경이 많아. 자율제 혈관 수축이 많아. 예. 수축. 수축. 그럼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혈관이 수축을 할 거다. 이 혈관
혈관이 수축을 한다. 아, 혈관이 이완되면은 여기서 유지해야지. 땀이 많이 나는 거고, 얘가 수축이 되면 혈관이 좁아서 땀이 좀. 피가 없어. 그럼 땀이 안 나. 그럼 추우면 땀이 나면 안 되지. 예. 그럼 교합성의 작용이 적어야죠. 약해져야죠. 발산이 강해져야죠. 강화. 생각하고 다르게 못하면 됐나? 네. 그러면 우리는 추울 때만 하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 왜 더울 때는 그냥 규진독질 에피네프린 안 나오면 돼. 네. 그리고 독신 분비 안 되면 돼. 네. 그리고 교감신경 작용도 안 하면 돼. 네. 됐나? 그래서 우리는 춥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되면 덥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중추신경계 여기 네. 온도하고 피부에서 온도가 조금 다르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부 온도는 다른데 여기 체온 감지 부분을 갖다 덥게 하면 그치 덥다라고 생각하고 작용이 되는 거지. 그럼 혹시 너 문제에서 그거 기억나? 산물에 들어가면 산물에 입수 체온이 어떻게 될까? 체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체온이 나가. 근데 무작정 산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체온이 계속 하강하지는 않을 거다. 그치? 그럼 시간에 따라서 산물이 흡수했다.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입수하는 순간 낮아지긴 하지만 계속 낮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지. 네. 그치. 유지가 되는 게 바로 뭐? 항상성이라고 그러지. 항상성. 체온이 낮아지지만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예. 유지가 되게 된다. 더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겠지. 네.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진 않고 교감이 유지가 안 된다. 돼요. 그치. 그럼 그때는 이 얘기지. 덥다 그러면 땀 나서 열 발산이 늘어나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된다. 예. 됐나? 예. 됐어. 일단 이거는 수능 문제도 있었고 응용 문제로 계속 나올 거고. 예. 자, 여섯 번째. 혈당량 조절. 혈당 조절. 상처반인데. 네. 혈당 조절. 일단 주죠. 그거 알아서 혈당 조절은 한쪽하고 넘어가게. 인슐린 기능이 몇 가지 있다? 혈당 조절. 이질린 근육하고. 그치. 이거는 이번 수능 문제 있었거든. 이런 거 이번 수능 문제 같은 거. 제 스토리. 이거 재생 찍어보시죠. 이거 문제 하나만. 잠깐만. 자,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 잘 뭐였지? G16번이 G16번. 문제가 기억이 안 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래프가 아니,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있고. 예. 그럼 좀 있다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있나? 예. 맞나? 잠깐만. 저 일정 부분, 일정 부분부터 문제 있었네. 저는 미유인 거 같아요. 미유. 일단 여기서 그래프 조금 수정을 할게. 그래서 기준이 있었고 이렇게 오다가 내려갔다가 증가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서 좀 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래서 휙 올라가는 게 있었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변화 없었을 때 원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변할 때 투 구간이 있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호르몬하고 변할 때 이때 세 구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할게.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하는데 언제 X 투여했냐면 X 투여가 된 거야. 호르몬 X를 투여했는데 됐나? 투여를 했고 그때 이 호르몬은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이야. 예.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이지 얘가 A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B대. 됐나? 자, AB는 간에서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 포도당입니다.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 시간당 포도당 생성.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혈중 포도당. 혈중 포도당.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럼 잠깐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잖아. 예,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째 주에 뭐 이런 일이 나오거든. 동물에게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야. 그러니까 호르몬을 줬는데 호르몬 주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 그럼 항상성 유지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거지. 보통 시험들에서는 정상인에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고 호르몬을 딱 줬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어. 예. 그럼 얘는 생성되는 포도당 양하고 실제 혈중 포도당인 거야. 예. 생성이 먼저겠나 포도당이 먼저겠나 이렇게 봤을 때 생성되는 양이 증가하니까 포도당. 그치 혈중 포도당이 증가할 거다. 됐지? 그러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얘들 봤을 때 증가 감소 감소제 맞지? 그러면 뭔가를 했더니 포도당 생성이 줄었다. 줄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 배고픈 상황인데 밥 안 먹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저축해놨던 글리코젠이 있어서 예. 그거로 계속해서 쓰면서 혈당량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호르몬이 딱 나오니까 예. 어떤 호르몬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성되는 양이 줄어. 줄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 생성되는 양이 줄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포도당이 줄어든 거야. 이해되나? 어느 게 먼저? 생성되는 양 감소했던 게 요거 감소가 먼저 일어나서 그 생성이 감소하게 되니까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해됐나? 예. 그러면 어느 게 A? 요 포도당 생성되는 양 이게 먼저 감소하는 스몰 A가 되나? 되겠나? 그 최하점을 찍고 그럼 B에서 또다시 증가를 하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 A가 생성되는 거, 스몰 A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예. 이렇게 될 거다. 1, 2, 3 구간이 있거든. 그럼 일단 선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 농도가 1 구간하고 3 구간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야. 예. 그럼 누가 일단 포도당이 B제. 맞지? 그래프상으로. 예. 그 그래프상으로 B인데 1 구간하고 3 구간. 예. 어디가 더 커? 1이 원도 커요. 컸다고 했지. 이만큼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니까. 맞지? S. 선지 DNA 인슐린 농도를 보는 거야. 인슐린. 그럼 지금 얘가 포도당 생성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를 투여했을까? 인슐린. 인슐린을 넣으니까 포도 생성이 감소하죠. 인슐린이 늘어나면 글루카곤이 네? 인슐린이 일어나면 포도당이 근력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봤을 때 호르몬을 투여했지. 예. 맞지?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니까 그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량작용을 작용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예. 선지 니은에 궁금하다 그랬던 게 1하고 2하고 인슐린 농도 1하고 2하고 인슐린 농도를 보거든. 예. 인슐린 농도가 1, 2 어디가 더 높을까? 원이요 원. 아 원투요. 아까 전 얘기한 이게 배가 고파서 글루카곤이 작용을 해서 인. 혈당량이 유지되고 있는 중인가? 예. 맞나? 그럼 혹시 이 X가 누구야? X가 뭐겠노? X가 인슐린. 인슐린을 넣으면
혈당량이 낮아지. 감소하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감소시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다시 몸이 예. 더 작동을 하게 되겠지 네. 맞지? 그러면 그럼 인슐린이 언제가 더 많다? 주사되는 게 인슐린이니까 아니. 이게 됐다시 못 들었다 너무 고난이 이슈니까. 그치 넣고 난 뒤에니까 이게 더 많겠지 예. 이해된 거 그러니까 니는 궁금하다 했어 됐지? 됐어 그럼 지금 글루카곤 농도는 글루카곤은 2에서 하고 3에서 하고 언제가 더 높은 거야? 무슨 어디? 3? 더 높을 것 같다. 맞지? yes. 인슐린 높았으니까 글루카곤은 낮을 거. 기량적이야. 그치? 여기 수능 몇 번 문제였냐면 10번 문제. 10번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혈당량 조절은 인슐린, 글루카곤 두 개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까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예. 그치?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삼투 삼투 ADH 삼투하면 되지 일단 그래프 되게 많아 예. 그래프 되게 많은데 일단 삼투압이 유지되다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혈중 나트륨 이온 농도 맞지? 예. 그러면 혈중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갑자기 급증한대. 무슨 말이야? 내가 짠 거를 많이 먹었다는 거지. 짠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렇게 한다. 됐나? 자, 우리한테 봤을 때 중추는 누구지? 간내 지상하고 맞지? 그래서 가로축이 삼투압이다. 세로축이 ADH다. 예. 쌤 문제 푸는 방법이 이렇게 있나? 정상일 때보다 섭취해서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삼투압을 원상복귀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지. 그럼 내 몸이 너무 짜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수분 어디에서? 콩팥에서 혈액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일부 걸러서 오줌으로 나가고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야. 맞지? 예. 근데 되게 짠 음식을 먹고 혈액의 농도가 진한 상태면 지나가는 거죠. 그치 오줌을 진하게 내보내고 왜? 내 몸에 거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농도가 유지돼줘야 될 거니까 그러면 속을 왕창 버려야 돼. 그럼 속을 왕창 버려야 되는데 물은 덜 버려야 되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항상 그렇게 얘기했나 정상일 때보다 삼투압이 높다. 예. 그러면 이게 삼투압이 높다는 게 혈중 삼투압이잖아. 예. 오줌도 어떻게 적고 진하다라고 알려줬나? 예. 오줌이 적고 진하다. 그럼 오줌이 적다. 다른 말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안 일어났지. ADHD 억제. 그렇지. 수분 제흡수가 안 일어났지. 예. ADH가 많이 적게. 막 적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난 거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정상일 때보다 ADH가 좀 적게 나온다. 그럼 수분 재흡수를 잠깐만. 그래프. 수분 재흡수를 안 하면 되나 안 되나? 오줌 아니 몸이 짜잖아요. 몸이 짜니까 그럼 해야. 물 버리면 안 되지. 맞지? 이상했지? 콩팥
때 지내야 된다. 그럼 오줌이 지나는 말은 수분 다 다시 흡수해야 된다. 이거 처음 보는 그래프 그려가지고는 이렇게 돼. 맞지? 그럼 오줌이 적다. ADH는 많고 많다. ADH 오줌 반대죠. 예. 한 이유니까. 소리. 그러면 얘가 높아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었잖아. 예. 됐어. 요 그래프에서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치? 감축이 혈장 감소하, 혈장 감소하다. 혈장 감소하고 세로축이 ADH라고 안 하고 보통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럼 이 사람은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가 감소한 상태가 이렇게 보지. 농도는 어차피 똑같아. 근데 ADH가 이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지. ADH가 많이 나왔단 말은 오줌 안 나오게 하려고 많이 나왔다. 지금 내 몸이 오줌은- 지금 작다는 거잖아요. 오줌은 적다.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얘가 한인의 오줌이 더 많이 나왔다. 오줌이 더 적다는 적게 거지. 나오죠. 왜? 내 몸의 일부가 오줌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혈액량이 감소한 상황. 혈액량이 감소한 상황. 정상인의 경우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땀 되게 많이 흘리고 근데 뭘 못 먹고 이런 상황. 그래서 짜기도 하고 양도 엄청 적은 상태. 그런 상황인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혈액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 더 그래프 감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혈압이거나 전체 혈액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나? 그럼 이런 경우도 정상인보다 어떤 사람이 혈압이 좀 더 높다. 혈압이 높단 말은 쉽게 얘기해서 혈액의 양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상황은 혈액 양이 또는 체 많다. 그러면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좀 버려야 되겠지. 왜냐면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은 그게 압력이 혈관에서 가해져서 어느 약한 부분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혈액량이 많으니까 결국은 내 몸에 물이 많다. 오줌을 많이 놓아야 될 것 같다. 됐나? 여기서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오줌을 어떻게 많이 싱겁게 네, 싱겁게. 맞지? 오줌 많이 ADH는 많이 싱겁게 하죠. 적게 적게. 적게 이거는 반비례처럼 전체 혈액량을 묶어 혈압을 묶어 비슷한 형태를 본다는 거지. 혈액량이 많아서 혈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맞나? 됐어. 잠깐만. 일시정지. 일단 호텔 72쪽 수능 자료 첫 번째 읽어.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BC다. 특징이 있다가 기억해주세요. 부신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혈관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순환계를 통해서 혈액 조사가 된다. 이렇게 됐다. 자, 셋째 줄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제. 맞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부신에서 분비되는 건 에피네프린밖에 안 나와. 혈당 증가시키는 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지. 순환계 통해서 되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다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많이 어렵진 않아서 기억과 니역과 틱을
그러면서 세 군데 기울기는 디귿 그러니까 3처럼 되는 게 있어야 되나? 예. 그러면 세 개 다 동그라미, 세 개 다 동그라미 이렇게 가나? 맞나?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그럼 디귿이 순환. 얘를 통해서 여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C가 에피네프린일 거고, 에피네프린일 거고. 그럼 혈당을 증가시키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이미 2개 하나, 그럼 셋둘 하나 다 됐죠. 그렇지. 셋둘 하나 다 됐으니까 X 이렇게 되면 누가 인슐린? A가 인슐린인가? 다 나온 거지. 됐습니까? A가 인슐린일 거고 B가 이렇게 되고 그럼 세 개 다 됐냐, 두 개 됐냐, 하느냐 라고 되니까 일단 혈당 높이는 게 기호 부신에서 분배가 되느냐 니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개 있는데 3, 2, 1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자리만 찾아주면은 무조건 뭐. 자 그럼 선지 A 빨리 OX 찾으면 A 알파 A 인슐린 베타제 아니고 가는 A 표적 기반 맞아. 인슐린 표적 같다. 동그라미 기억 순환계 통해서 아니. 아니네. 세 번째 틀렸고 4번 이자 부교감 흥분이 배 부르면 인슐린 현재 베타 세포에서 부교감 신경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정상치로 낮춰주더라. 예. X. 그럼 4번은 X. 5번 BC 기랑 아니 AB가 기랑 땡. B가 교육하고 S. C에서 간 분해 촉진. 그래야지 간에서 분해 촉진해야지 포도당이 될 거니까. 맞지? 넘어갑니다. X. 자료 2번. 자료 2번. 일단 우리한테 혈당량 조절인데 탄수화물 섭취 일주. 그때 A, B 혈중 포도당 농도 그리고 X 농도. 그 밑에 보니까 A, B는 정상인가 당뇨 환자를 순서 없이.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한 사람은 정상인, 한 사람은 당뇨 환자. 사실 쭉 이 포도당이야. 봐봐, 쌤생각은 그렇다. 여기 당뇨 환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을 때도 혈당 자체가 높아야지 당뇨 환자겠지. 그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탄수화물 섭취할 때 정말 높아져서 떨어질 생각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정상인은 이렇게 있다가 탄수화물 섭취하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됐지? 그럼 누가 정상입니다? B가 정상이고 A가 당뇨 환자이다. 그럼 오른쪽에 이거는 얘들한테 누구? 셋째 줄에 둘째 줄에 포도당 농도 아니면 혈중 X 농도죠. 맞지? 혈중 X의 농도 누구를 섭취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어. 그런데 X 농도가 A 말고 B가 정상인지. 정상인은 이렇게 확 올라갔다 떨어졌나? 그치. 이게 정상인 밥 먹고 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거거든. 맞지? 그래서 이 X가 누구? 인슐린 호르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A 환자는 잠깐만 호르몬이 별로 증가하면 거의 1년 단위네.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가팔라졌는데 이렇게 거의 분비가 안 되니까 1년 단위 되겠나? 그럼 선지 기억에 A가 당뇨 환자 맞겠고 X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맞고 세 번째 포도당 흡수 재촉 촉진 간에서 저축도 하고 4번 교감 X 분비 촉진 부교감이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거다. 맞나? 땡. 5번에 X를 분비를 조절하는 거 간내 시상 하고가 그랬잖아. 사실은 혈당은 간내 시상 하부가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이자도 그 작용을 바로 하기도 한데 됐습니까? 어쨌든 5번은 땡. 6번
T1, T2. 글루카곤은 탄수화물 먹고 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슐린하고 기다립니다. 예. T1 시점이라는 게 이때 올라갔을 때 이 사람 지금 혈당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슐린 많이 나왔기 때문에 7번 T1일 때 맞아요. X 투여하면 글루코젠 합성이 촉진. 그렇지 맞다. 또 아까 자 3번 체온 조절이다. 사람에서 시상 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이다. 시선 사실 시상 하부 온도라는 게 있고 시상 하부 온도가 37점 몇 도 이상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거 확 많이 올라갔대. 한마디로 시상 하부가 중추잖아. 예. 중추에 감지된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지. 열- 됐다는 거니까 열 발산해야 돼. 열 발산이 증가해야 되겠지. 그치. 전축이 열 발산이 될것 같다. 됐나? 자, 일단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열 발산인 것 같고 나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춥다. 근데 춥게 해버리면 우리는 있잖아. 사실은 저온 자극이 주어지면 대뇌가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예. 춥다, 목 여있고, 장갑 끼고, 목도리 하고, 이렇게. 대뇌도 기능을 하고, 그리고 간내도 기능을 좀 할 거고. 그럼 저온에서 시상 하부 때문에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수축이니까 교감 부부가 교감이 되겠지. 됐습니까? 예. 그럼 오른쪽에 저온 자극에 의해서 시상 하부가 영향을 받고, 예.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예. 혈관이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교감이 작용이 강화가 돼줘야 된다. 예. 그렇지. 그럼 선지 다시 보면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의 중추인 것 같다. 맞겠나?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바긴 하고 오른쪽 나에서 보니까 저온 자극된 변화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발생에는 발산돼. 발산. 세 번째 A 신경절 이후 노르에피네프린이지. 예. 교감입니다. 피부 근처 혈관 그런 혈액량은 히트와 이게 바로 땀 되는 거죠. 예. 그치. 더울 때 말해야지. 교감이 약해. T2일 때가 많아질 때, T1일 때가 적다. 예. 고쳐야 되는데 예. A 응고 발생이 빈도가 높아지면 교감입니다. 그럼 열 발산. 열 발산량. 열 발산 수축하고 나면 못 나가. 수축하면 작아지니까 혈관. 감소. 되겠나? 예. 근육에서 열 발생. T1과 T2. 지금 T1은 시상하부 온도가 낮고 T2는 시상하부에 감지된 온도가 높다니까 여기가 고온 자극. 덥다니까. 이때가 열 발생은 적게. 적죠. T1일 때가 열 발생을 커요. 많이 되도록 해줘야 돼. 어떻게 했나? 예. 그럼 자료 4번. 자료 4번. 정상인이라고 첫째 줄에 있대. 가나는 둘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의 변화, 동그라미 니은의 변화. 셋째 줄에 혈전 삼투압과 전체 혈액질. 근데 이럴 때는 하나만 따져봐. 삼투압. 삼투압이 보면 피가 진하다는 얘기예요. 예. 오줌도 적고 진하게. 그치. 이때가 적고 진한 오줌. 그 오줌에 적으려면 ADH는 많이 가. 맞겠나? 예. 오줌 반대가 항이뇨니까. 그러면 오줌이 적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돼줘야지. 그럼 어느 게 삼투압 그래프? 오른쪽 게. 오른쪽 게 혈장 삼투압. 예. 혈장 삼투압. 자, 셋째 줄을 보면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한마디로 전체 혈액량이 상당히 많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오줌은 많이. 오줌 많이, ADH 적게. 그럼 그래프 반비례처럼 충분히 되겠나?
S. 그럼 선지 ADH는 뇌하체 후역. 오케이. 맞는 거고. 콩팥 ADH 표적 기관이다. 맞아요. 저 콩팥 조심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자, 시상하고 ADH 분비 조절. 맞아요. 감내 시상하고 항산성 조절. 동그라미 기억이 혈액이 아니죠. 예. 땡이 되는 거고. 예. 4번째 T1, T2 잘 봐야겠다. 요때 T1, T2 안정된 상태보다 T1 적으냐 안정된 상태보다 많으냐. 4번 오줌 생성. 내 몸에 피가 많으니까 오줌 생성 많이. 그럼 T1보다 T2가 많아야겠지. T1에서가 내 몸에 혈액 자체가 적다, 오줌이 적다. 맞아요. 5. 자, 6번 동그라미 DNA 안정 상태보다 높아지면 아니에요. 내 몸의 일부가 오줌으로 나온다. 됐지? 그럼 OX, X. X, 예. 콩팥, 단위시간당 수분 제휴 수량 이게 바로 ADHD. ADH가 되겠지. 예. ADH. 그럼 T1, T2. 아니에요. 그래서 수분 제휴 수 족지는 T1은 어차피 혈액이 많다. 예. T1이 많아야 됐지? 그래서 요거 중에서는 자, 그럼 1점에 1번 하나 1점에 1번 요 그래프 자체가 의도 안 돼요. 호르몬에 의한 거구나. 세포 A와 B에서 동그라미 만들어졌고 동그라미가 혈관 따라가서 B한테 딱 간 거 보이나? 그럼 A가 내분비 세력이지 B가 표적 기관이고 예. 됐나? 예. 요 그림으로 내분비sem이다, 표적 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면 뒤에서 3번짜리를 13번 13번 79쪽에 중간에 싱겁다. 그러면 여기 79쪽이면 가로축이 ADH 오고 세로축이 뭐분의 DNA 삼투압분의 기억의 삼투압. 삼투압을 따지 말고 농도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됐나? 그러면 자 넷째를 보면 기억은 누가 아니고 혈장 아니면 오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혈장 아니면 오줌. 자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X축이 원인, Y축이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치. 그러면 가로에 봤을 때 ADH가 이렇게 수가 있다. 예. 됐나? 그럼 잠깐만 여기 보면 ADH가 늘어나지. ADH가 늘어나면 항이뇨 마이너스 오줌은 ADHD는 오줌처럼 적고, 그치. 이거 반대 오줌량. 오줌이 어떻게 적고 진하다. 그럼 잠깐만. 이게 똑같은 게 있을 거도 오줌이 진해지면 혈장이 연해지지. 예. 반대로. 근데 여기 이 값이 커지지 않았어? 예. 그치. 그럼 위에 게 잘 뭐가 되는데? 위에 게 오줌 돼야 되나? 오줌 돼야 되고, 근데 게 혈장 돼줘야 되겠지. 예. 됐나? 그럼 기억은 OX? O가 되겠나? S. 자, 오른쪽 그래프는 쌤이 복잡하게 보지 마라 그랬대. 자, 혹시 파란색 그래프가 보여? 예.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가 보여. 예.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게 뭐라고 가르쳐줬네? 맞지? 초록색 오줌이가 예. 파란색 혈장. 혈장. 이제 이거 들어봐. 혈장 삼투압이 안 변해야 돼. 오줌 삼투압이 안 변해야 돼. 혈장 맞아요. 혈장 삼투압이 안 변해야지. 이렇게 아까 체외, 체내 환경이 변해도 내 몸에 일정한 유지가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치? 그럼 결국은 혈장이 유지가 돼줘야 된다. 예. 혈장 삼투압이. 예. 그러면 자 일단 둘째도 정상이니 1리터의 물을 섭취한다 그랬지. 예. 그러면 자 좀 기다리세요. 해서 이따가 물 좀 드세요. 변화를 오겠지. 예. 그치? 물 먹고 나면 여기가 어떤 상태? 싱거워요. 갑자기 싱거워진 상태.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원 구간과 두 구간. 여기 원 구간과 두 구간.
오줌 생성분해 ADH. 만약 여기가 싱거워졌다. 오줌은 많이. 오줌 많이 나온다면 ADH는 요즘 많아지고 ADH는 적게. 그치. 그래서 항상 너희 기억해. 오줌을 양이 사실 ADH 영향을 받아서 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우리는 내 몸에 있는 혈액의 양 때문에 오줌량이 결정이 되고 그거 반대로 ADH 양으로 해주면 문제 풀기 딱 편하다 이거. 이랬나? 물론 내 혈액 때문에 ADH가 변하고 이 ADH 때문에 오줌량이 변하지만 내 혈액 이거 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혈액이 많다, 오줌이 많다. 이건 이름이 항이뇨. 혈액이 많은 오줌 오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에 항이뇨, 항오줌 말이야. 제일 많이 나오면 오줌이 적게. 이 부분은 사실 ADH는 수능에서 거의 빠졌던 적이 없었었는데, 뭐 나건 안 나건 간에 계속 교육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이 원, 투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상황만 정확히 보고, 웬만하면 공무원이 반대로 나올 거니까. 이상한 게 있나? 괜찮아? 됐어. 그럼 방어장이 왔다. 방어장이. 일단 첫 번째. 지금 질병 종류 설명해야 되나? 질병. 그 특징만 몇 개 하고 안 돼. 됐지? 자, 일단 질병. 하고 병원하고. 첫 번째, 병원체. 그리고 항원. 얘가 어떻게 다를까? 병원체와 항원. 어느 게 큰 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원체가 코끼리. 소나 귀 이렇게 특징 부위가 항원. 그러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있고 세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는 병원체. 그러면 얘가 항원. 항원. 이제 그 병원체가 있고 항원이 있을까? 나중에 항원 인식 부위에 딱 결합된 건 항체겠지. 항원은 우리가 안티젠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고 항체, 안티바디, A, B 이렇게도 이야기할게. 근데 항체는 어떻게 생겼어? 뭐 감마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게 있거든. 단백질로 됩니다. 항체의 주성분이야. 단백질이다. 단백질로 됐는데 그게 몇 개의 조각이 필요하냐면 하나, 둘, 셋, 넷. 주성분이 항체는 주로 단백질이다. 그리고 생긴 모습이 Y자처럼 생긴 거 길쭉한 거 두 개에다가 짧은 거 두 개. 면역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요럴 때 요쪽 부분이 이 항원에 결합하는 거야. 입체 구조로 가는 거야. 입체 구조를 갖고 항원 결합 부위가 될 거다. 근데 항원 결합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만 항원하고 결합할 거야. 그때 항원
한 5가지. 5가지 중에서 다는 아니고 요거만 좀 배워보자. 세균 특성은 일단 세포 구조는 단세포가 있다. 단세포가 세포 구조가 있다. 근데 세포 구조라는 얘기는 다른 말 뭘 갖고 있다? 효소를 지니고 있다. 그럼 효소를 지니고 있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세포라고 해서 똑같은 세포가 아니었다. 핵을 갖고 있다, 핵을 갖고 있지 않다? 핵이 없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미토콘드리아는 갖고 있을까? 핵이요? 오, 아니. 세균이. 세균이 유전물질 막 풀려있어. 그럼 혹시 너희들 이거 기억나?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 기관이 뭐야? 형태 가지고 기능하는 거. 기관. 누가 되는 기관 대표적인 거? 팔, 다리, 심장, 위, 간. 모양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들, 형태를 지니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에 소기관, 대표적인 예가 있어. 핵인 거야. 핵. 또 진화상으로 핵이 생기고 연록체나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그럼 다시 볼게. 세균은 핵이 없다. 미토콘드리아 있을까 없을까? 세포 소기관 중에 얘가 제일 먼저다.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있었을 때 원핵 세포가 먼저였고 진핵 세포, 핵막 가진 애들. 그러면 핵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있어 없다? 아예 없는 거야. 얘는 정자는 앉아서 이게 꼬리 가진 애들 있다. 왜 헬리코박터 균들이 들어갔나? 위에. 위에 위궤양 일으키는 게 세균이거든. 위궤양 일으키는 거. 그거 이름이 헬리코박터 균이라서 엄마가 혹시 뭐 그런 얘기를 해. 위 내시경 할 때 헬리코박터 균 조사할까요? 그렇게. 됐나? 그럼 일단 세균, 핵이 없다, 미토콘드리아 없다. 스스로 물질을 살 수 없다. 됐지? 치료제는 항생제. 항생제로 치료. 항생제의 기능은 세포병 형성을 억제. 그치. 그러면 얘 단세포인데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없지만 누구는 가졌더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세포벽을 갖고 있더라. 누구 세포벽 없지? 그러면 항생제는 세포벽의 형성을 억제하죠. 나는 세포벽 없는데 세포벽 못 만드는 누구만 주는 거야? 세균만 주는 거다. 됐습니까? 두 번째, 세균 말고 누구 있지? 세균 말고 바이러스는 세포벽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가 세포벽이 없지. 세포벽 형성 억제하는 게 항생제. 우리는 세포벽이 없다. 얘는 원래는 세포벽을 가졌다. 근데 세포벽이 못 만들어지면 완전체가 안 돼서 못 산다. 죽는다. 핵막은 우리하고 완전 반대. 없다. 세포벽은 우리하고 반대 있다.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세균 말고 누구?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고 단백질 결정체로 유지돼. 맞지? 단백질과 누구로만? 핵산으로만 존재한다. 그때 요 핵산 누가 되기도 하고 DNA가 되기도 하고 RNA가 되기도
그럼 바이러스는 질병이 있어. 이게 어떤 게 있었더라? 에이즈. 에이즈. 아 이거예요. 그 독감. AIDS. 독감. 독감. 감기. 홍소천. 홍명. 총명. 천연두. 소천이. 천연두. 수학이. 수두 들어봤어? 수두. 대상포진 들어봤나? 대상포진. 수학이 없어요. 수화마비였다. 독감. 완전 심각한 거. 심지어 뭐 광견병이요. 메르스, 에볼라. 그래서 보통 그거가 봐줘야 되는 게 홍역, 천연두, 소아마비도 요즘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뭐 에이즈, 소두 뭐 이런 것들 됐나? 그럼 세균은? 세균은 그거요. 그거. 화상풍, 그 콜레라, 헬콜. 티푸스, 콜레라. 티푸스. 폐렴은 사실은 바이러스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다 있대. 식중독 이런 거. 콜레라. 가상 탄저병. 탄저병. 그러니까 결국으로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일단 병원체 종류는 요것만 할게. 네. 대체 곱하기는 말로만 곱하기 세표벽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얘네 균계. 맞지? 균계였었고 그럼 곰팡이 말고는 인생생물 4개 곤충에 의해서 말라리아, 수면병 그렇지? 세 번째 우리가 방어자기를 썼잖아. 선천성, 후천성 맞나? 선천성, 후천성 선천적이 어떤 거? 뭐 선천성 면역 태어날 때 그냥 특이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아주 신속하고 요 전반에 그치 신속하고 신체 전반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게 피부 피부 점막의 점액 이런 것들 다 되겠지? 일단 물리적 장벽 피부는 물리적 장벽이 되고 물리적 장벽이 되고 일반적으로 점액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있는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이 누구하고 합성하냐면 라이소좀하고 엔자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항생제 기능을 하는 거야. 항생제 기능을 하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라이소좀 자체가 다수 분해는 물이 들어가면서 없애버려. 파괴시켜. 근데 효소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균을 막아준다. 어때? 눈물, 땀, 점에 있는 거. 눈물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뭐 땀 이런 것들 등등등 있는 거. 그리고 땀 같은 경우는 얘는 산성 물질도 있다. 사는 세균을 죽일 수가 있다. 사는 pH에 민감하거든. 그래서 pH 민감하다. 세균은 pH 민감하다. 그래서 그거 죽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선천성. 피부, 점막, 점액 내지 말고. 두 번째 게 아니. 정신 하나 더. 식균자기. 비특이주의다. 식균자기. 식균자기 누가 난다? 백혈구. 일단 거기까지. 오히려 대식세포. 대식세포. 그냥. 자, 세 번째 무슨 말은? 증반은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비만세포.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준비. 분비하죠. 히스타민은 무슨 기능을 해? 혈관 확장. 아, 그래서 어. 공급 원활하게. 그치. 일단 혈관 확장. 축구나 혈관 확장.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돼 있던 거. 네. 넓어졌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구멍이 숭숭 나잖아. 예. 혈액의 투과성 증가. 혈액의 투과성이 증가. 그러면 바깥쪽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었다. 어쨌든 누가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뚫렸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뚫렸다, 들어왔다, 뭔가가 들어왔겠지 병원체들이. 예. 그럼 제 없애기 위해서 여기 있던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한다. 히스타민이 분비하면 어디에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게 하더라. 넓어지게 하면 여기 사실은 적혈구 꼭꼭꼭 뭉칠 정도인데 적혈구 오고도 남을 정도. 여기 백혈구가 막 오겠지. 그 백혈구는 무슨 운동? 아메바 운동? 아메바 운동.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백혈구가 여기 같은 게 뚫고 나가자. 예. 뚫고 나가서 얘를 갖다 잡아먹나? 예. 그치. 그러니까 식균 작용. 잡아먹는 작용이 있을 건 아니지. 그러면 이때 봤을 때 혈관이 넓어졌지. 예. 어떻게? 굵게. 그리고 부어오름. 예.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런데 혈관이 많이 넓으면 위에 올라가야 되겠지. 예. 맞지? 그러면서 고름. 그렇게 되고 통증도 있고 고름은 그러면 얘가 이게 잡아먹었지. 네. 잡아먹고 돌아가려면 안 되는. 안 돼. 아, 남아있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렇지. 고름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열감도 있고 맞나? 열감이 왜 있지? 이렇게 싸우는데. 그치. 화학 반응을 해야 될 거니까. 예. 온도도 확 높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열감도 있고 뜨끈뜨끈하게 얼겁게 부어오르고 통증도 있고 가려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됐나? 오케이. 이렇게 있었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여기 선천성 일단만 했었고 선천성 면에 대해서 했고 후천성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세포가 있었지 않나? 예. 어떤 세포? 비림포구? 비림프, T림프. T림프구. 이제 오케이.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비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다. T림프구가 면역에 관여할 거다. 예. 근데 얘를 생성은 어디? 둘다 그 비, 곰, 골수에서. 오케이. 뼈. 골수에서 만들어졌다. 성수기, 골수. 그런데 성숙한 장소가 골수가. 뼈. 골수가 되면 비림프. 비림프구고. 가슴. 사이머스 가슴색이 되면 비림프. T림프구가 된다. 예. 그만. 네. T림프구가 두 가지가 있대. 세포도성 T림프. 보조 T림프. 보조 T림프. 세포 독성 T. 보조 T. 그만. 예. 자, 그럼 일단 생성되는 장소가 있고 성숙되는 장소가 있었었고, 그럼 얘를 작용을 하겠지. 예. 작용을 하는데 특이한 면역하기 전에 일단 그를 우리가 기자로 이제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출했다. 병원체가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 병원체를 어떻게? 일본에 죽여야 돼. 일단 누가 정말 혈관. 배식세포. 세포가 먹어요. 식균작용을 먹어요. 먹고는 요걸 갖다가 누구한테 일러줘. 누구한테? 보조 T 림프구한테. 보조 T 림프구한테 정보를 흘려주는 거야. 됐나? 그러면 대식세포가 얘를 침입을 했는 병원체를 잡아먹고 보조 T 림프구한테 누구를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항원을 제시해 준 거야. 항원을 제시. 그럼 보조 T 림프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인 거야. 뽀로로 누구한테 가거나 비림프. 세포 골성 T림프. 독성 T 림프 또는 B 비림프. 림프구한테
요게 기억세포. 기억세포. 그러니까 동시에 된다는 게 중요해.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됐지? 예. 좀 있다가 우리가 2차 면역이라고 기억나나? 잠복기 그거. 예. 2차 면역. 그러면 그 2차 면역은 그래프로 얘기하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주사 항원 X를 주사. 예. 조금 있다가 항원 X와 Y를 동시 주사. 그러면 제가 죽은 누구 농도? 항체 농도. 항체 농도. 예. 항원 X가 좋으면 잠복기. 항체는 처음에는 안 생겨. 생기다가 생기고. 그랬다가 생기고 다시 떨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괜찮았는데 생. 다시 XY가 동시에 들어오면 X에 대해서는 생기고. 다 올라가나? 예. 어떻게 되는데? 상당히 신속하고 신속하게. 가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 항체를 유지한대. 예. 됐나? 예. 와인 좀더 가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요때 예. 기억세포 있었을까 없었을까? 기억세포 없었죠.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이때 있어. 왜? 얘가 동신거든. 아, 동생이 있을 수 있어. 항체가 있었다는 얘기는 기억세포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지. 네.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다고 하고 항원 X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2차 면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중요한 게 2차 면역. 2차 면역은 언제 쓰지? 기억세포가 바로 기억세포가 보통 T 연락받고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 만드는 일이 예. 하루가 안 걸려. 들어오면 바로 돼. 예. 이게 2차 면역. 예. 그리고 Y는 지금껏 들어왔던 적이 없다 이런 거지. 예. 그러면 Y에 대해서 항체는 잠복기 좀 잠복기 있다가 거쳐서 다시 생기고. 약간 생기고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오면 떨어진다. 예. 근데 이게 떨어지면 왜 떨어져? 항체 농도가. 죽이고 난 다음에 쓸모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원이 제거가 됐다. 예. 그러니까 항체 농도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원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항체 농도도 줄어들 거다. 이해나? 예.